공시가격 발표됐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역대 최고 공시가격 상승, 그리고 역대 최고 보유세율 상승, 종부세율 상승,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종부세율 상승만 가지고 버틴다 말했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냐.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부동산 폭락은 장난이 아닐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IMF 때, 리먼 때 있는데 이번 폭락 나타나게 되면은 갑자기 뭐 대단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바젤 쓰리고 뭐고 은행 죽든 말든 간에 무조건 금리 낮추고 LTV 100%, DTI 100%, DSR 100%로 올려, 돈 마구 빌려줘, 그런 막 미친 정책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역대 최고로. 왜 그렇게 됐느냐,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부담 최고조래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냐, 요거 H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담 지수가 높아진다. 이게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이거는 보통 뭘로 많이 따지느냐, 가격과 금리. 예를 들어서 DSR 40% 막 이렇게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무조건 어느 정도 대출했다고 했을 때 라고 가정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인데 이자가 월 100만원씩 나와요. 그 정도 빌리면. 이때랑 20억을 빌리는데 금리가 떨어졌는데 80만원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지수는 이쪽이 더 낮게 나올 경우가 많더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날 저금리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격은 폭등했고 시중금리는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최대치 찍었다. 12년 전이면 언제예요? 2008년. 언제예요? 리먼 터지기 직전. 저희가 늘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망하고 나서 결국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계속 문제는 나타나고 있었죠. 빅쇼트 영화 보시면은 그 전부터 계속 문제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2년 전부터 집값은 떨어진다 베팅해서 성공하죠. 지금은 이미 리먼 터진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는데 리먼 때도 보면 2008년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쭉 떨어지죠. 그 뒤에는 금리 아무리 낮췄다고 되냐. 근데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리먼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거품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하락돼서 정당하게 오른 거예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버블이 리먼 때였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버블이 안 생겨요. 왜? 한번 제대로 터져왔으니까. 일본에선 다시는 안 생기죠. 80년대 말에 그 집값 버블 제대로 터져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안 터졌다. 왜? 리먼 터졌는데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부동산 부양책을 그렇게 써댔으니까. 규제시효 뭐 없애버리고 세금 혜택 주고 도시형 생활주택 막 이런 것도 막 혜택 엄청 주고, 심지어는 대출 자체를 세계적으로 바젤3 시행해가지고 2012년에 바젤3 우리나라에 도입돼야 되는데 다 뒤로 밀어놓고서 2014년에 오히려 돈을 풀어버리니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집값 상승률 선진국의 최대 3배, 국내 요인이 71%래요. 이게 뭐예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값 상승. 이거는 한국은행은 그 핑계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세값 상승으로 돌리죠. 국토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저금리 때문이다. 자, 일단 이건 아니에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공급 부족한 적 없었다. 공급은 충분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유주택자가 가져가느냐 무주택자가 가져가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적당히 가져가는 거, 물론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게 누가 또 자꾸 왜곡을 하더라고. 다주택자가 가져가니까 다주택자는 적폐다, 다주택자는 다 때려 죽여야 할 쓰레기다, 이게 아니라 적당히 가져가야지. 그래도 한 80% 정도는 무주택자가 가져가야 임차 공급, 어차피 민간 임대 한 20% 나오고 공공임대 더 나오는 거에서 임차 공급도 충분히 되면서 80% 정도는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임차 수요도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왜곡을 해요,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은 영상 한두 개만 보고 왜곡하죠. 쥐들은 논리가 딸리니까, 거짓을 말하니까. 그래서 주요국 1위예요. 미쳤죠.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뜬대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많은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뛰었는데. 그런데도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 아니긴 뭘 아니에요. 임대차 물량이 60% 선 회복했다고 그랬죠. 8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것. 맨날 뭐라 그래요? 임대차 입법 시행 전인 7월 수준, 임대차법 때문이다. 8월 9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데 요때가 문제가 뭐였어요? 허위매물 없앴잖아요. 월세 가지고 허위매물 장난질 치느냐. 월세 가지고 누가 그렇게 장난질 쳐요. 맨날 허위매물로 장난치는 건 매매 전세다. 왜냐면은 월세는 보통 내시는 분들이 노후 대비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월세집 놓고서 노후 대비 하는데 뭐 조금 더 받으면 한 5만원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못한다, 불법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은. 근데 매매 전세는 어때요? 전세 왜? 갭이 늘어나면 안 팔리니까. 전세 놓은 사람들은 갭투기꾼들이다.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려야 매매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의 허위매물 장난질을 많이 친다. 그러니까 허위매물 없애고 나니까 쭉 떨어진 거죠. 그리고 10월 이후 쭉 올라갔죠.
플러스 전세 재계약률 엄청나게 높아졌죠. 요거 두 가지 합해가지고 전세 비중 줄었는데 그럼 매물 중에 전세 비중이 줄인 것 같다고 보여요.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전세가 너무 올려놓으니까 전세 거래가 줄었을 뿐이죠. 전세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었죠. 허위 매물 다 걷어내고 보니까 그 뒤로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냐 계속 늘었냐? 계속 늘었죠. 근데 무슨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에요. 그게 다 언론의 농간이고 그거를 하는 같은 경우는 자기 핑계 대기 싫으니까 전세 물량 부족 때문이다 라고 떠넘기는 거고 임대차법 나오기 전부터 전세가 폭등은 시작됐다. 금리 3월에 한번 5월에 한번 떨어지고 6월부터 자 그 다음에 코로나8 경기 침체 경기 계속 침체되고 있죠. 사업소득 감소 소득 감소 취업은 좁아지고 고용 유지 어렵고 여력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다 지금 자산시장은 무슨 거품으로 만들어졌다? 저금리 플러스 투기심리 플러스 실수요들 매수심리까지 탑을 만들었는데 투기심리 이제 슬슬 빠지고 있죠. 다 저금리 플러스 실수요들 매수심리. 그래서 부동산 시장 막판에 폭등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투기 수요들은 그렇게 안 사요. 차근차근 올리지.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폭등이 팍 일어나는 이유는 그때 실수요들한테 다 떠넘기고 빠지는 시간이니까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때는 최대한 비싸게 파는 거죠. 시중금리,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도 2%였는데 2.1%도 넘었다 벌써. 코로나 이전에 2% 안 됐어요. 주담대는 오히려 더 늘었죠. 무슨 저금리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늘었는데 신용대출도 거의 다 따라잡았죠. 이미 코로나 터지기 3월 수준이랑 비슷하다. 금리 터지면 실수요들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실수요들 규제하는 거는 LTV, 그 다음에 DSR, 금리 요거 세 가지가 실수요 규제의 핵심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왜? LTV는 원래 바젤 1부터 있었던 거고 DSR, 바젤 3 들어오면서 DSR 적용해야 되는데 LTV부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억제에 들어가고 지금 DSR 들어가는 거죠. 이번 달에 3월 달에 떨어진다는데 언제부터 떨어져요? 이 DSR 규제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효과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뒤로 할 거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발표 나오죠. 요거 두 가지를 봐야지 3월에 핵심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금리 작년 8월을 기점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실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패닉바잉, 아직도 2030 찾고 있는 이유 뭐예요? 마지막이라도 한 명 더 낚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자들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 전망. 실물 경기도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랬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17%밖에 안 돼요. 부정이 반 이상이고 그런데 계속 집값은 오른대요. 올해에도 내 집 오른다는 사람들은 더 많다. 직접 만든 빵이라든가 다 같이 먹는 빵이라든가 부동산 119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다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막 부동산 시장 들여다보고 있는 2030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걸 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세금 강화됐죠? 말할 것도 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올랐죠.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집을 사기도 힘들어지고 가지고 있기도 힘들어지고 팔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다 같이 임대 살라는 거야? 뭐 죽으라는 거야? 그런데 1주택은 아니에요. 1주택은 거의 안 올랐죠. 다주택의 경우. 역시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 내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한다. 벌었을 때 더 비싸진다는 거죠. 양도세는. 여러 채 사기도, 여러 채 가지고 있기도 어려워지고 수익 내서 팔기도 어려워진다. 즉 다주택 투기의 매력이 사라졌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거기다 공시가격 발표 나왔죠. 오늘 서울 19.92%, 세종 무려 70% 찐박질. 70% 찐박질이면은 올라봤자 1.7배가 아니다. 70%가 뛰었다라고 하면은 1주택이더라도 뭐 10억이면 요 구간인데 17억이면 구간이 바뀌어요. 퍼센테이지가 바뀐다. 20%만 해도 퍼센테이지 바뀌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엄청나게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냐? 떨어진 지역이 없죠.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렇다면은 특히 다주택의 경우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구간이 팍 뛰면서 가뜩이나 정부 세율 올랐는데 다주택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세율이 올랐는데 구간까지 해가지고 3배 넘게 올라간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부담상 아닌 300% 뛰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 다주택들은 부담이 없대요. 80% 이상이 다주택자들이 내는데 버틸 수 있대요. 1주택은 죽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그 전까지 거래 취소 개시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자전거래 등 불법이 잡히는 거죠. 저거 못한다 이제. 하더라도 신한다. 또 땅투기 사태 지금 이런 거 다 드러나고 있죠. 이거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번 정부에서 LH가 많이 해먹었구나. 요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드러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하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LH뿐만이에요. SH 공무원 다 들어간다. 예전에 저희가 LH 사태 터지기 전에 그 얘기했어요. LH에서 땅값 비싸게 팔아가지고 건설사들이 땅값을 비싸게 사니까 그것도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LH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들이 저렇게 못 팔면 비싸게 사줄 이유 있어요? 거기다 분석원 신설하죠. 즉 여러 가지 여건들로 안 되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꼼수죠. 그래서 예전에 913 해가지고 막 집값 잡으려고 하니까 강남부터 해가지고 매매사업자 써먹어서 80%씩 대출받고 강남부터 오르니까 딴 데 따라 오르고 이런 형식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또 그거 잡으니까 뭐 전세 스와핑, 다운거래, 집값 담합 이런 가지각색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 했는데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고 이번 단속하고서 다음에 또 해야지가 아니라 아예 거래 분석원을 신설한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원래 명칭은 뭐였어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려고 했었죠. 명칭은. 근데 하는 일은 분석하겠다라고 하지만 같은 일 할 거죠. 근데 부동산 감독원이 뭐처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나오고 불법적인 돈 돌아다니고 이게 쉬워졌나요? 금융실명제하고 금융감독원 만들고 똑같은 형국이 부동산에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저걸 이악 물고 반대하는 인간들 뭐예요? 귀가 구린 놈들. 건설 마피아들. 사기꾼 투기꾼이죠. 아 맨날 출산율 떨어지는데 인구 감소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70년대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에요. 지금 몇만 명? 27만 명. 리만 때랑 비교해볼까요? 리만 때만 비교해도 40만은 넘었죠. 무너져가는 지방대 200명 이상 정원 미달 16곳, 뭐 대인 미달, 지방대 절벽. 부산대는 지방 명문이죠. 서울대학교 말고 웬만한 서울의 대학교 못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죠. 그런데 요런 데도 미달이다. 지방대 최악의 위기. 지금 출생아들 언제 문제가 돼요?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보통 한 30년 정도는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럼 30년 전에 봐라. 30년 전으로 가보면 한 요때쯤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2030이죠. 근데 조금만 더 지나서 한 10년만 더 지나면은 6, 70만 대에서 4, 50만 대로 줄었어요. 그 뒤에 또 한 10년 더 가보면은 2, 30만 대로 줄어요. 수요가. 지금 한 20년 전이면 2000년 대죠. 이 사람들이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성인의 거래 절벽이 일어났다. 한 10년 뒤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주기가 있는데 5년, 10년 뒤에 가면은 계속 부족해진다, 점점. 한 30년 뒤에는 아작이 난다. 그런데도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을 따지고 있어요. 장기적 우상향 따질 때는 생산 가능 인구가 요때부터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2015년부터가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 은퇴하고 나니까. 결론. 일단은 투기꾼, 다주택자들. 뭐 월세 받아먹고 이게 아니라 시세 차익 보고 갭투기 막 무리하게 많이 산 다주택자들. 종부세율도 올랐는데 공시가격도 역대 최대로 올랐다. 세금 부담 커지죠? 근데 전세는 안 나가죠. 심리는 하락하고 있다. 못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실수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대출 한도 규제랑 금리 때문에. 자, 버티면 장기적 우상향? 불가하죠. 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이제 시작한 거 아니다. 그리고 요런 거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이 꼼수인데 요 꼼수를 앞으로도 막겠다는 분석원 설치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 전부터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세요.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똑바로 반박해봐라. 금리 그래프 들고 왔어요? 미국 국채 이야기하면서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했죠? 인구 그래프 들고 왔죠? 다 들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되도 않는 잡것들이 자꾸 말꼬투리 자꾸 늘어져서 태클 걸고 있는데 그거 듣더라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겠더라.